행렬 단원 중단 학습점검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2 곱하기 행렬 A가 이렇게 성분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대요. 그럴 때 행렬 A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문항 풀 때 먼저 행렬 A를 세팅하라고 했죠. 어떻게? 2 곱하기 2니까 우리가 여기를 A11, A12, A21, A22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 자리 여기 있는 이 11의 의미가, 즉 우리가 이런 걸 의미한다 했지. i는 1이고 j는 1이니까 그 값을 여기 있는 이 규칙에 대입하게 되면 그때 성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1번 먼저 풀어본다면, 1번 같은 경우에서 a의 행렬 자체는 이 식에다가 i에다 1 넣고 j에다 1 넣으면, 즉 3-3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행 2열 성분은 우리가 1 넣고 1을 넣으면 5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넣고 1 넣으면 4에서 3 빼니까 얼마? 그죠, 1. 2에서 2 대입하게 되면 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바로 2번도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2번에서의 행렬 자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 모습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4니까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2번에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 B 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등식, 행렬에서 서로 같을 조건은 뭐였었냐면, 우선 각각 동일한 꼴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즉, 지금 현재 2 곱하기 행렬이라고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이것은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각각 그 자리에 있는 성분들끼리 다 뭐 하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마이너스 6이, 그리고 b 마이너스 5가 3이 돼야 되니까 그때 b는 얼마?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c 값은 얼마? 그렇죠,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a, b, c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행렬의 사칙 연산을 배우면서, 물론 곱셈 이야기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덧셈, 뺄셈, 실수배, 그리고 뭐 영행렬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이 진행이 됐었다. 그렇죠, 이게 이항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해도 전혀 무방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행렬 x를 구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2a를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2a로 구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 2a라는 행렬을 더한다는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항 개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를 그냥 싹 다 실수배한다. 그럼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이 곱셈이에요. 행렬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아무런 때나 곱셈이 되는 거 아니었고, 여기서 이 각각의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 너는 얼마? 2 곱하기 2 행렬일 때 여기 있는 이 두 자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행렬을 곱셈을 했을 때 너와 너를 곱한, 즉 2 곱하기 1 행렬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선 전제가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가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이런 디자인의 행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각각의 성분은 어떻게 메꿔졌냐면, 여기는 너에다가 이렇게 너를 곱하는, 즉 2에다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에다 3을 곱해서, 즉 4 마이너스 3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4에다가 2를 곱하고 3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하면 그때는 그쵸 17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2번도 바로 해보죠. 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2 곱하기 2 행렬이고, 너도 2 곱하기 2 행렬인데, 너 동일하게 이게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와 너로 만들어진 몇 곱하기 몇, 즉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행렬은 여기는 너와 너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즉 바로바로 하죠. 우리가 1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여기서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다 0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렬의 곱셈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두 행렬 A가 B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때 3A-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즉 여기 있는 A에다가 3 실수배 하고요. B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실수배 해가지고 그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성분을 다 더해라. 천천히 해보죠. 3A 같은 경우는 얼마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4 그 다음에 0 플러스 2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두 개를 뭐 해라? 더해라. 그렇다면 그 결과적인 행렬은 자 3에서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 9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각 성분의 합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10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하는 결과적 얼마?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시죠. 6번 같은 경우 A, B가 각 주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너라는 등식을 풀어서 행렬 X를 구하라. 자, 우리 하나의 뭐 풀듯이, 그죠? 방정식 풀듯이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먼저 하죠. 4A 마이너스 X는 2X 플러스 2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 X는 오른쪽 몰아주면 3X, 여기는 4A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먼저 얘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또 해보죠. 4A 같은 경우는 우리가 8, 0 그리고 24,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4 이렇게 되고요.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현재 3x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모습이 얘가 6, 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고요. 이게 현재 3x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x야.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는 거지. 3으로 나눠주면 얘가 2, 2, 6, 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이런 행렬을 갖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세 행렬 A, B가 그리고 C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요노마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해봐라. 먼저 또 할 일을 하죠. 먼저 X, B 같은 그냥 한 번에 싹 써도 괜찮겠다. A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 1, 2, 8, 16이고 그 다음에 B에다가 X를 곱하고 C에다가는 Y를 곱하겠대. 그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 다음 것은 2x 플러스 2y가 되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나 같은 경우 4x 마이너스 2y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행렬이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노마 식을 우리가 4개를 뭐 다 쓸 거가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어쨌든 그냥 2개만 가져오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노마와 요노마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노마와 요노마는 갖다 두면 여기는 첫 번째 일행 일렬 디자인과 똑같았거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다음 여거와 또 요거랑 요거랑 갖다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8이니까 즉 양변을 이제 위아래식을 더하면요 3x는 9 따라서 x는 3이고 x는 3 대입하면 그때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x, y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두 행렬 AB가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너를 계산해봐라. 지금 행렬의 곱셈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두 행렬을 곱했을 때 현재 교환법칙 이야기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그렇죠. 교환법칙이 곱셈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되는 경우도 존재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너와 너를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단순히 여기서 뺐을 때 0, 영행렬이 된다고 우리가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하나씩 해보죠. 먼저 A, B를 계산해 본다면 자 결과적으로 바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개에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0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7이 되겠고 9에다가 2를 아니죠. 9에다가 0을 더하니까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다 0을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이게 A 곱하기 B 행렬이고 B 곱하기 A 행렬을 구하죠. B 곱하기 A 행렬은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잘 보세요. 요노마에서 이제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이번엔 요노마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3에다가 이번에는 0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노마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1. 그리고 이번에는 요노마에다가 요노마를 곱하니까 1에다가 0을 곱하면 1에다가 0을 더하면 우리가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아래식을 이제 빼면 되는 거지. 뺐을 때 최종적인 행렬은 마이너스 5 더하기 21, 즉 16, 7 마이너스 3이니까 4, 9 플러스 11이니까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이렇게 우리가 잡히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구문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라. x가 y보다 크대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좌변 정리하고요. 또 우변도 정리하면 어쨌든 뭐 행렬 갔다 오는 식 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선 좌변 정리하면 행렬 곱셈 진행합니다. x 더하기 y가 나오고요. 그리고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4에다가 5에다가 10에다가 2x 플러스 3y 이렇게 세팅이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x 플러스 y는 4라는 식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식을 쓸 수 있겠네. 즉 이제 우리가 xy를 찾아야 되니까 뭐 이거 뭐 특별한 작업 없이 그냥 바로 y는 우리가 4-x라고 둘게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니까 이렇게 연립 방식 좀 해보죠.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현재 10인 거야. 괜찮지? 그러면 정리를 했으면 2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 양변 일어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1하고 3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이 상태에서 x를 좀 찾자고 맞아. 그러면 이때 x는 1이고 x는 3 이 두 개 나오는데 그때 y 값이 여기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요. 그때 얘가 3이 나오고 여기는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찾으라고만 했으니까 요렇게 이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겠다. 됐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있는데요. 그때 행렬 A가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형태로 더해지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때 이 결과값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거는 뭐 풀이 방식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풀이로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여기 있는 이 A를 여러 번 곱해 보는 거야. 그러면 아마 규칙성이 나올 게 뻔합니다. 그쵸? 하나 해보죠. 먼저 a는 잡혀 있고요. a 제곱부터 한번 해보죠. a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곱했을 때 그 결과 빠르게 한번 해보죠. 얘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나옵니다. 벌써 규칙이 나와버렸죠. a 제곱 자체가 뭐가 된다? 단행렬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세제곱을 하더라도 여기 단행열에다가 a를 하나 더 곱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즉 홀수들은 싹 다 우리가 a가 나오는 거고 짝수들은 싹 다 뭐가 나오는 이렇게 현재 단위 행렬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결과값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홀수인해랑 짝수인해를 좀 구분 지으면 다시 한번 쭉 써볼까요? 규칙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쪼로로 가서 마지막 a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a 행렬과 2라는 단위 행렬이 총 더해졌을 때 몇 번? 총 50번씩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되어가 마무리된 것 같죠. 그렇다면 그 결과 50 곱하기 a랑 2를 바로 더하죠. 그 한마디로 얘랑 얘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그 결과 0, 0, 마이너스 2, 2 이렇게 우리가 작성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마저 50배를 하게 되면 얘가 0, 0, 마이너스 100 그리고 10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각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두 택배회사 A, B를 이용하여 옷과 가방을 배송하려고 한다. 표 1은 배송 유형에 따른 두 회사의 택배 비용. 자, 표 1 잠깐 보게 되면 A 회사에서 일반으로 시킬 때랑 당일로 시킬 때 아마도 일반이 좀 천천히, 당일은 좀 빠른 배송 이런 느낌인 거죠. B도 이제 B 회사에 해당하는 각각의 금액표입니다. 보면 이 B 회사는 차이가 크네요. 자, 어쨌든 표 2는 주문받은 옷과 가방의 배송 유형별 수량이다. 여기 있는 일반에서는 옷은 35개, 가방은 10개, 당일은 30개에서 5개, 뭐 이런 식으로 됐대. 뭐 우리가 그 정도 인식하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회사 A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와 회사 B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 지불해야 될 택배 비용을 각각 구하라. 물론 사실은 이걸 행렬 없이도 풀 수 있는 거죠. 행렬 없이도 그냥 A 같은 경우 내가 만약 여기 있는 일반과 당일을 이용했을 때 여기 있는 옷 같은 경우 여기 있는 3에다가 35로 곱하고 4에다가 30을 곱하면 이제 A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옷을 주문한 총 금액이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 있는 이 3에다가 10을 곱하고 4에다가 5를 곱하면 즉 A 회사에서 가방을 주문했을 때의 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총 이제 이용 금액이 나오는 거야. B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행렬 단어이다 보니까 조금 행렬을 좀 활용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죠. 여기 있는 이 택배 비용 쪽을 내가 X로 잡아본다면 3, 4, 2, 5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주문 수량 쪽을 Y로 잡아본다면 Y는 내가 35, 10, 35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총 지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와 Y를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래야 이렇게 너 곱하기 너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 자리에만 우리가 이름 붙여본다면 바로 뭐야? A 회사를 주문했을 때 A 회사로 옷을 주문하는 총 뭐 지불 금액, 택배 이용 금액 이런 자리에 이름이 잡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쫙 해보죠. 3에다가 35 곱하고 4에다가 35 곱하면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225가 나오고요. 이번엔 3에다가 10을 곱하고 4에다가 5를 곱하면 그 결과 우리가 30 더하기 20이니까 즉 50이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2 곱하기 5, 25에다가 35, 35 곱하게 되면 즉 220, 여기는 4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쪽 이름들만 다시 만들어 보면 여기는 A 회사에서 옷을 이제 주문했을 때, 이번 A 회사에서 어디를, 그렇죠, 가방을 주문했을 때, B 회사에서 옷을 주문했을 때, 그리고 B 회사에서 가방을 주문했을 때 그 각각의 뭘 구할 수 있다? 택배 이용 금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특별하게 비교하거나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불하면 A를 이 정도 구해야겠네. 어쨌든 A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더해줘야겠네. 그러니까 A를 이용하게 되면 총 금액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즉 여기가 1, 10, 100, 1000, 만, 10만, 여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22만 5천 원인 거야. 그걸 더했을 때 27만 5천 원. 요것이 A 택배를 이용했을 때 가격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B 택배를 이용했을 때 가격은 여기는 26만 5천 원.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